재생에너지는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태양, 풍력, 지열, 수력, 해양, 바이오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발전 원리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에너지는 사실상 무한한 자원으로 크게 태양 지별과 태양광 전지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태양집열은 열을 직접 이용하거나 발전에 활용할 수 있고, 태양광 전지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태양에너지는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의 대표적 자원으로 기대됩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열 발전 시스템과 급탁 및 난방 시스템으로 이용되어집니다. 아래 사진은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태양열 발전은 중앙집중식 집광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평면경인 헬리오스탯이 태양광을 반사시켜 지별기에 모으고, 이 열로 간접 열교환 증기 발생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발생된 증기를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랭킨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며 주로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됩니다. 태양열은 급탁 및 난방 시스템으로도 활용되어 주거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입니다. 태양열을 모으는 지별기, 작동유체의 열을 저장하는 추결조, 그리고 난방과 급탕의 열이용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열의 간헐성 등으로 인해 보조열원 기기가 추가 설치된 구조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 패널을 통해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분산형 전원으로 소규모 발전에 적합하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제약으로 대규모 발전 확장의 장애 요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기술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이 있습니다. 태양전지 솔러셀은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구조에서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즉, P형과 N형 반도체의 접합부의 저항으로 인해 발생된 전자는 N층에서 외부 경로를 통해 P층으로 이동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원리입니다. 태양전지 발전 시스템은 태양광 판넬, 전력조절장치, 축전지, 인버터로 구성됩니다. 판넬은 어레이라고도 하며 모듈을 필요 용량으로 연결한 것이고, 전력조절 장치는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력으로 조절하는 제어 장치이고, 축전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인버터는 태양전지 셀에서 직류로 생성된 것을 사용자에 맞게 교류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로터를 통해 회전력으로 변환하고 발전기를 구동하여 전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가능하므로 간헐성이 존재하지만 기술적 안정성이 높고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은 로터, 나셀, 운전 및 제어계, 전기계 그리고 지지 구조계로 구성됩니다. 로터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하는 부품으로 날개인 블레이드와 이를 연결하는 허브로 구성됩니다. 나셀은 전달축, 증속기, 발전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운전 및 제어계는 날개의 각을 조절하는 피치 제어 장치, 풍향에 따라 축의 각도를 조절하는 요제어 장치, 날개를 정지시키는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변압기, 인버터로 구성되어 생산된 전기를 상용계통으로 연결하는 전기계, 그리고 블레이드 등의 장치를 지지하는 지지 및 구조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림은 나셀 내장기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기어의 직경을 변화시켜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증속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로터를 발전기에 연결하는 축이 내장되어 있고 그 외부에 풍향계와 풍력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풍력터빈의 안정된 전기 생산을 위한 전격 풍속은 8에서 16m/s입니다. 지열에너지는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열수, 지중열, 안반열을 포함하는 자원입니다. 첨부지열은 약 300m 깊이에서 섭씨 15도 내외의 안정적 온도를 유지하며 주로 냉난방에 활용되고, 신부지열은 40에서 섭씨 150도 이상의 고온 자원으로 발전에 사용됩니다. 지열에너지는 용암 근처의 열수, 고온 안반열, 지하 지중열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전과 급탁 및 난방에 사용되어집니다. 발전의 경우는 고온 열수, 안반열에 적용되는데 증기발전과 상대적으로 저온 지중열에 적용되는 바이너리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저온인 경우는 스파, 농업, 어업 등에서 온수를 직접 사용하던가 지역난방과 같이 히트펌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열발전은 지하의 열수를 증기 상태로 끌어올리거나 고온 안반에 물을 주입해 증기를 발생시키거나 지중해 열을 열교환기를 통해 증기를 생산해서 이를 고온부로 하여 기력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각각 열수이용 발전, 안반열 이용발, 지중열 바이너리 발전이라고 합니다. 열수이용 발전과 안반열 이용 발전 시스템을 보면 고온의 열수나 안반열에 의해 증기가 생성되어 증기터빈으로 유입되어 터빈을 회전하여 그 회전력으로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증기는 터빈 후류 응축기에서 응축되어 다시 지하로 유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너리 발전은 온도가 비교적 낮은 지중열 자원을 활용할 때 적용됩니다.
물보다 증발점이 낮은 유기화합물을 작동 유체로 사용하여 낮은 온도의 지중열에서도 터빈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동 유체를 유기화합물이 적용되므로 유기랭킨 사이클 즉 ORC Organic Rankine Cycle이라 하고, 아울러 지중 열외수는 물이 적용되므로 두 가지의 작용 유체가 이용된다고 하여 바이너리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열 자원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입니다. 수력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용된 재생에너지로 댐을 통해 물의 위치 에너지를 낙차로 전환하여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구동합니다.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으며 높은 신뢰성과 효율성을 보입니다. 또한 비용 대비 발전 효율이 높고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댐 건설은 주변 생태계 파괴, 수몰 지역 발생,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주요 수력 자원은 상당 부분 개발되어 향후 대규모 증대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수력 발전은 댐 등의 저장조에 저장된 물의 위치 에너지가 관로를 통해 하류로 흐를 때 생기는 역학 에너지를 수차 터빈에 의해 회전하는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생산된 전기는 승합 변압기에서 고전압으로 승합된 후 고압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송된 후 감압 변압기에서 저전압으로 감압되어 최종 이용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해양에너지는 바다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조력, 파력, 해양온도차, 해류, 염도차 에너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양에너지는 1차적으로 기계에너지로 전환된 후 최종 전기 또는 열로 생산되어 저장된 후 양식장, 그리드 등에 적용됩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은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차세대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로 인한 수위차를 이용하여 수차를 돌리고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구 생태계 교란과 해안 침식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력 발전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공기의 압축 이동으로 변환하고 이를 기계적 전환 장치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자원이 사실상 무한하며 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환경이 거칠어 설비가 쉽게 손상되고 부식 및 송전 비용 문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파력 발전 기술로 OWC, 즉 진동 수주 방식이 있습니다. 파도의 상하 운동에 의해 수주 내 공기가 압축 팽창하고 이 공기 흐름을 터빈 발전기에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합니다. 단순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장치 내구성과 경제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양온도차 발전, 즉 OTEC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은 표층수와 심층수 간의 온도차를 활용하여 열기관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섭씨 20도 이상의 온도차가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해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규모 상용화에는 경제성과 인프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류 발전은 일정 속도의 강한 해류가 흐르는 해역에서 수중 터빈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람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고 일정한 흐름이 장점이지만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높으며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염도차 발전은 담수와 해수 간의 삼투압 차이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막대한 자원이 존재하지만 막 기술의 효율성, 설비 내구성, 경제성 확보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실험적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미래 잠재력이 큰 기술로 평가됩니다.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직접 연소하거나 열화학적 또는 생물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2차 연료를 생산하여 전기와 열을 얻는 기술입니다. 바이오매스는 식물의 광합성으로 형성된 유기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까지 포함합니다. 이들은 화석연료와 달리 비교적 짧은 주기로 탄소를 흡수 배출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며 따라서 온실가스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유기물과 산소로 전환하고 연소 시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탄소 중립성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는 재생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에너지원입니다. 바이오에너지 전환 기술은 크게 생물화학적 변환과 열화학적 변환으로 구분됩니다. 생물화학적 방식에는 발효를 통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있으며 열화학적 방식에는 직접 연소, 가스와 열분해, 합성연료 생산이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석탄과 혼수하거나 직접 또는 목재 펠릿과 우드칩으로 연료화해서 연소하여 증기를 생산한 후 기력 발전을 하는 방법. 바이오매스를 가스화 또는 열분해해서 연소하여 내연기관 발전과 가스터빈 발전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증기터빈과 가스터빈을 병행하여 발전 효율을 높이는 복합발전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바이오 에너지와 탄소 포집 저장 기술 CCS를 결합하면 대기 중 CO2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탄소 네거티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BCCS 바이오에너지 with CCS는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감축을 이루는 데 핵심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바이오 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